중국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줄어 있고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내년을 마이너스 기조를 더 이어갈까를 보기가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 중국이라는 되게 큰 시장 자체가 1년 넘게 쉬었는데 그 쉬는 작업을 이제 마무리 짓고 만약에 경제 활동을 조금이라도 재개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물동량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완성 제품들의 그런 물동량이 되게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주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21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를 봤을 때.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 전 세계 조선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1년치 양보다 더 많은 발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로 이렇게 잔고를 털어내도 잔고가 점점 쌓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이제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한 3천만 톤 정도 발주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캐파가 한 3,5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올해는 한 1년치 정도의 그 발주가 나오는 상태이고 아마 그러면 조선업체들이 1년치 매출로 내보내고 1년치를 받았으니까 잔고는 잘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잔고를 유지를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조선업체들이 저가 수준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옛날보다 선가도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배짱을 튕기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수주가 좋은 것만으로 작년 5월 정도까지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좋고 수주 뉴스가 상당히 빈번하게 예전에 그래서 호황기 때 약간 기억을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그 약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계속 왜 안 좋아지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작년에 받은 물동량들 그 수주 건수들을 아직까지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내년에 주로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되니까 저희가 수주가 좋았는데 매출이 좋아졌네라는 이 연결선으로 가는 이 분기점에 지금 서 있는 정도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아주 일부 업체들이긴 했지만 몇 년 만에 영업 흑자를 이제 달성을 하면서 드디어라는 기대를 조금 갖고 있게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인력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산업이 옛날보다는 그 관심도 많아지고 더 앞으로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업계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2만 명 정도 더 인력이 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옛날만큼 처우가 좋지 않을 거잖아요. 이쪽 산업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 물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뭐 외국인을 채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도 막 완화시켜주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비싸게 잘 받은 그 물량들 건조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이면 좀 주가가 나아질까요? 실적이 나아지는 게 보이면 밸류에이션 자체를 섹터에 대해서 좀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인력난이 되게 이제 걱정인데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도 매출이 요지부동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작업장에 분명히 차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실망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 주문을 받아놨는데 만든 게 이제 슬슬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나올 때는 뭐 인력난이라든지 뭔가 그 진행이 지금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 문제를.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 기사를 보니까 중국이 또 갑자기 또 쫓아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박 전체 시장의 사이즈는 그 중국이 잘 만드는 그 탱커나 벌커 쪽 시장이 훨씬 커요. 네. 척수 자체가 훨씬 많거든요. 중국이 만들 수 있는 배의 톤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물론 그게 뭐 고부가 가치 선박이 아니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특히나 그 중국이 따라온다는 얘기가 나온 선종이 또 이제 뭐 이번에도 LNG였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LNG는 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각 3사라고 얘기하는 현대대우 삼성이 한 15척에서 20척 정도씩 만들 수 있습니다. LNG 캐리어를. 그 캐파는 지금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꾸준하게 LNG를 지금까지 만든 레코드가 있는 조선소가 한 군데 있어요. 후동중화라고. 네. 거기가 지금까지 1년에 최대한 많이 만든 척수를 보면 4척 정도를 꾸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올해 걔네들이 수주를 좀 많이 하고 24년에 인도 예정인 선박은 후동중화 기준으로는 9척으로 늘어납니다. 되게 많이 늘고 올해 LNG를 처음 수주한 업체들이 3군데나 더 생겼어요.
양쯔신프 뭐 그리고 대련조선소 그리고 찌양난조선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LNG 캐리어를 수주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아마 최초로 그 선박을 인도하는 대비 연도는 24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했는데 자꾸 중국이 수주를 하네 이제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지만 이게 전체 LNG를 만드는 캐파 자체가 늘은 게 아닌 게 원래 일본이 1년에 LNG 캐리어를 전 세계 시장에 한 15척 정도를 이렇게 계속 수급을 해주는 정도의 건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시장에서 거의 발을 빼고 있어요. 수주도 안 하고 조선소를 하나씩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1등이 일본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자급자족을 위해서도 그 정도의 캐파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일본은 이제 더 이상 LNG를 수입하는 그 수요 자체가 거의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필요한 것도 요즘에는 이제 외부 조선소에다가 발주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상태이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LNG를 점점 많이 수입을 하는데 1년에 4척 만드는 캐파를 가지고는 자급자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늘리는 거라 일본이 나간 자리를 중국이 자기의 수요를 위해서 들어간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LNG 선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봤었어요. 예전에는 LNG 가스가 세기도 했었다. 뭐 이제 그런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수리소에 갔다.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LNG를 주문하는 선주들은 당연히 가스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전이 모든 화물을 다루는 선주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제일일 텐데 중국에다 그렇게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의 다 중국의 자체 발주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중국에다가 LNG를 수급하기 위한 그 산업에 뭔가 조인트 벤처식으로 들어가 있는 국가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그 조인트 벤처 차원에서 발주하는 경우만 지금까지 발견이 되고 있고 아직 해외에서 오직 3자의 그 자금력으로 다른 나라에 LNG를 수출해야 돼서 내가 이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다 발주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카타르 프로젝트라고 이전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카타르가 이제 LNG에 있어서 도약을 위해서 배를 엄청 주문하고 뭐 그래서 만들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의 다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고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궁금해요. 1차 2022년에 발주돼야 되는 1차 66척에 대해서 발주가 다 이루어졌고요. 이 중에서 56척인지 58척인지가 이제 한국으로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는 중국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는 건가요? 내년까지 아마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규모가 이제 100척 정도인 것인데 카타르가 생산 그 능력을 늘리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 제작을 하는 거니까 카타르가 추가로 더 LNG를 더 파서 더 팔겠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로 나오진 않죠. 우리나라 메이저급 조선소들은요. 이중 연료로 100% 수주한 조선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 배 자체가 비싸요. 네. 예, 그 기존의 사양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고부가 지선박에 해당이 되고 이제 원래 배를 완전히 만렙으로 쓰면 30년 정도를 쓰지만 차들도 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연비가 확 떨어지는 게 있듯이 배들도 보통 그 메이저급 선사들은 한 15년 정도 쓰고 나면 이 배를 중고 시장에 넘겨버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운영을 하세요. 왜냐하면 운영 효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단히 많은 그 비효율 선박의 폐선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좋은 셉에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많이 할 거니까 실질적으로 환경 규제가 진행이 되고 나면 운임 시장에서의 그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는 스펙이 시장에서 이제 컨센이 모아졌을 때 저 배로 발주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모아지고 나면 발주량 자체는 내년이 아마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작년은 수주가 좋았던 해, 올해는 실적이 그래도 작년보단 좋았던 해라고 치면 내년에는 수주랑 실적이 두 개 다 보여지는. 그럼 규제가 계속되면 그 내후년 그 다음에 계속 대한민국 조선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제가 선주라도 아까 30년 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왕 30년 쓸 거면 조금 비싸더라도 나중에 환경 규제에 안 걸릴 배 조금 비싸더라도 주문할 것 같은데 그런 예상을 그 업계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수주의 그 내역을 보면 21년 수주랑 22년 수주는 확실히 친환경으로 이렇게 확 쏠림이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